자, 이번에는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서식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의 서식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빛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죠. 그래서 무지개가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빛의 파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우리 보라색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점점 짧아집니다. 파장은 짧아지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대충 있다고 치면 빨간색을 띠고 있는 적색광, 그리고 노란색을 띠고 있는 황색광, 그리고 파란색을 띠고 있는 청색광을 비교를 해본다면 청색광이 제일 파장도 짧고 에너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에서부터 제일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청색광이. 적색광은 대체로 수면에서부터 약 20m까지, 수심 20m까지, 황색광은 40m, 그리고 청색광은 좀 더 들어가죠. 여기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네, 60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해조류에 따라서 주로 광합성에 사용하는 파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녹조류는 적색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적색광이 들어가지 못하는 수심 20m 보다 깊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조류 서식 범위를 보면 수면에서부터 20m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여기가 녹조류가 이렇게 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갈조류는 황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심에서부터 약 40m까지, 그리고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의 경우에는 제일 깊이까지, 네, 여기서 봤을 때는 한 60m 정도까지 이렇게 서식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수면에서부터 20m까지는 청색광, 황색광, 적색광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종류의 조류들이 같이 서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조류가 어디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장의 차이하고 수심에서 해조류 서식 범위가 달라지는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의 방향에 따른 식물의 생장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창가에 놔둔 그 식물이 이렇게 햇빛 쪽으로 굽어져서 자라는 것을 혹시 실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빛에 따라서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굴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굴광성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경우 빛을 많은 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자라게 되는 거는 매우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굴광성이 일어나게 만드는 물질이 바로 옥신이라고 부르는 식물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이 옥신은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식물의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해가 비치는 쪽에 반대편으로 이 옥신이라는 애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가 비치는 쪽이 여기 이쪽에 해가 있다고 했을 때 옥신이 이쪽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대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옥신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해요. 그래서 옥신이 많은 쪽이 좀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두꺼울 때 이 햇빛의 반대쪽이면 옥신이 더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더 많이 자라요. 그러면 오른쪽이 이만큼 자랄 때 왼쪽은 요만큼 자라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식물이 굽어져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햇빛 쪽으로. 그래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일단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일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이 꽃이 피는 데는 낮과 밤의 길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서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요. 가을에, 요즘 같은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봄처럼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낮이 길어질 때 꽃이 핀다고 해서. 지금 가을처럼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요때 꽃을 피는 식물들이 낮이 짧아질 때 꽃이 핀다고 해서 단일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은 장일식물, 단일식물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사실 식물이 꽃이 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낮의 길이가 아니라 밤의 길이입니다. 밤의 길이. 밤의 길이가 아주 중요해요. 낮의 길이는 잊으세요. 자, 밤의 길이는 우리가 한계암기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밤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밤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이 핀다. 이 경우를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장일식물을 반대로 단야식물 혹은 단암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낮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밤이 짧을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한계암기보다 짧을 때 꽃이 피는 식물들을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단일식물은 밤이 길 때 꽃이 피니까 장야식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한계암기보다 밤이 길어질 경우에 꽃이 피는 식물들을 우리가 단일식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중간에 이 하얀 부분이 성광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밤이 쭉 이어지는 중간에 불을 한번 켰다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밤의 길이가 여기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만큼이 아니라 중간에 빛이 한번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밤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가 밤 2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암기에 미치지 못하는 밤이 2번 있다라고 식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장일식물은 꽃이 핍니다. 밤이 짧으니까요. 단일식물은 충분히 밤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낮과 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낮의 중간에 이렇게 암기가 이만큼 있고 낮의 중간에 우리가 불을 한번 껐다 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낮의 길이는 상관이 없다에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